반갑습니다. 백두대간 인문기행 40화 산수간입니다.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 절로절로 수 절로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절로 그중에 절로절로 자란 몸이 넓기도 절로절로 송시열의 청산도 절로절로였습니다. 백두대간 오대산 두루봉에서 발원하여 한간 기맥을 타고 양평군 양수리의 두물머리에서 합류하는 우통수는 북한강의 발원지라고 합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 성남 대동 지지 등에는 물맛이 좋고 다른 물과 섞이지 않고 흐르기 때문에 우통수의 물이 한강의 폭판 주기가 되어 흐른다고 해서 한중수 또는 강심수라고 불렸습니다. 백두대간 13정맥에는 신기하리만큼 골짜기마다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영천이 많습니다. 산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물을 마시면 병이 낫고 장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산신도에는 산의 주인인 산신령이나 호랑이, 산삼, 약초 등이 그려져 있는데 영천의 물을 마시고 불례장송하는 것을 보고 삼진성들이 먼저 마셨고 나중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생수, 약수는 건강과 병을 다스리는 치병의 기능을 띠고 있는 물을 말합니다. 생수로서 샘처럼 땅 밑에서 솟아나거나 개울물처럼 흘러내리는 물인데 사람의 오장육부의 병을 다스리는 효능을 가진 물을 말합니다. 땅속에서 솟아내는 물에는 물질이 용해되어 있는 탄산이나 철분 등 함유 성분에 따라 독특한 맛을 내는 유장병, 당뇨병 등의 병을 치료하는 데 효능이 있는 광천수가 있고, 광천수는 약수에 포함된 함유 성분에 따라 유황천, 탄산천, 탄진천, 게루마늄청 등으로 나눕니다. 함유 성분에 따라 마셔 좋은 물이 있고 모욕으로 병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한반도 백두대간 13정맥 전체에 90개소의 탄산약수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남한 지역에 50개, 북한 지역에 37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한 지역의 경우 강원도 12개소, 경상북도에 16개소, 충청도에 3개소로서 대부분 백두대간의 전기를 타고 밀집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중심구인이 모이는 곳 백두대간 오대산 일대에서 발원하여 한강지맥을 타고 우리나라 사람 반 이상이 마시는 생수의 원천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약수가 발견되면 발견자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수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광청수로 인정된 초정 광청수는 세종과 그의 아들 세조가 안질과 소갈증을 고쳤다고 합니다. 옛날 세종대왕이 60일간 머물면서 안질과 질병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동국여지 성남 청주목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정약수는 주의 동쪽 39리에 있는데 그 맛이 후추와 같으면서도 차고 그 물에 모욕을 하면 병이 낫는다. 세종과 세조가 일찍이 여기에 행차한 바 있다 라고 했습니다. 세조는 약수로 피부병을 고치기 위하여 속리산 입구의 정일품송의 전설가 39하에서 말한 상원사 문수동자가 약수로 세조의 몸을 씻겨 피부병을 고친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는 세조가 조카 단종을 죽인 자신의 죄를 참여하기 위하여 무단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조의 죄를 참여하는데 이처럼 종교와 풍습을 넘어 우리의 높은 문화의식이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두대간, 소백산, 부석사, 오전약수는 조선시대 최고의 약수로 명색이 높았습니다. 조선 중종 때 풍기 군수를 지는 주세봉은 이 약수는 마음의 병을 고치는 좋은 스승에 비할 만하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약수는 바위에 주세봉이 친히 쓴 인생불로 요산 요수라는 효가 새겨져 있습니다. 2011년 천년기념물 제531회로 지존된
백두대간 인제군 미산리의 개인 약수는 해발 3,300 내지 400의 5봉우리를 담은 소쿠리 모양의 아득한 산체를 이루고 있는 방태산 아래에 있습니다. 1891년 고종 28년 황경도 포수 지덕삼이 백두대간을 따라 호랑이를 쫓다 상처를 입은 호랑이가 치료하는 것을 보고 약수를 발견했습니다. 물맛을 본 포수 지덕삼은 고종 황제에게 약수를 진상하자 고종은 당장 지덕삼에게 말 한 필과 백미 두가마 광목 100필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약수 주변에는 수령 300년이 넘는 가뭄비나무, 전나무, 피나무, 주목 등의 고목이 우겨져 있고 희귀어정원 열모구가 서식하고 금강초롱꽃, 금낭화, 창꽃마디 등 많은 종류의 야생애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수목들이 먼저 땅에 솟아나는 약수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편입니다. 약수란 사람보다 동물이나 자연이 먼저 아는 법.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업혀왔던 불치병 환자들이 움막을 치고 치병 후 걸어나갔다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백두대간 한강 진액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홍천군 삼봉역소를 만납니다. 가칠봉, 응복산, 사삼봉, 세 봉우리에 둘러싸여 삼봉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삼봉약수를 실론약수라고도 하는데 이를 발견한 사람이 단종의 외조부인 권대감입니다. 권대감이 이곳에 응거하며 젊은이들에게 실론을 가르쳤기 때문에 붙여진 별칭입니다. 권대감은 늘 전나무, 주목, 분비나무 등 침류수와 거제수, 박달나무 등 함렵수가 조화를 이룬 울창한 숲을 산책하는데 하루는 날개가 부러진 학 한 마리가 비명을 지르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은 옹달샘에 들어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안개 속에서 물을 튀기며 목욕을 했고 부러진 날개를 며칠 동안 치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었고 며칠 후 그 학이 멀쩡하게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보고 건대감은 보았습니다. 건대감은 옹대섬을 떠마셔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광정수의 약물이 나오는 샘터였던 것입니다. 한강 김액 삼행산 아래 춘천의 주공약주는 홍천에서 약방을 하는 사람의 아들 김원보가 병에 걸려 백약이 무효 치료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3년만 객지물을 묻고 오라고 했는데 김원보는 아픈 몸을 이끌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주공약수가 있는 자리에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원보야 고생이 많다. 지금 당장 일어나 그 자리를 파보거라 하고 현몽했다고 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김원보는 당장 땅을 파보니 보글보글 끓는 물이 솟아나왔고 김원보는 그 물을 먹고 고칠 수 없었던 위장병이 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어느 약속들을 가나 어김없이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으나 개별적으로 지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때 약수터의 신령은 산신령 혹은 물의 신 용신이라고 합니다. 춘천의 주공약주제는 매년 음력 3월 20일 오전 10시에 행하는데 약수터 주문에 살면서 약수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재물을 마련하고 주곡사에 있는 스님이 산안경 경전을 연불하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때 제사를 받은 신령은 삼행산 산신령이었습니다. 백두대간 응복산에서 시작된 좁은 계곡 끝에는 미천골 불바라기 약수가 있습니다. 불바라기 약수터의 샘은 철분 성분이 많아 붉게 물들면서 불바라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미천골 들머리에는 신라시대 절터인 선종차살 설림음터가 있습니다. 수행선들이 많아 쌀을 씻는 물이 계곡을 부옇게 흘러 미천골이라는 지명이 유래가 되고 뜬물 흘러간 골짜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백두대간 9마리의 용이 지나간 것처럼 길이 구불구불하고 험하다는 구룡령에는 양양에서 내려오는 길 아래 자리 잡은 갈치라는 마을은 칡뿌리에서 나왔습니다. 화전민이 주로 살던 산골 마을인 갈칠에는 춘공기가 되면은 칡뿌리로 유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을 앞에 흐르는 하천에 항상 칡가루가 흘러 갈천 또는 칠이라고 불렸습니다. 칡은 우리 조상
황궁씨가 마고성을 나와 제일 먼저 먹었던 식품으로 산삼에 버금가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